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스포츠가 얼마나 이 국가 정책에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서 지금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 때 16위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국가 스포츠를 전담하는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체육인들하고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 그리고 뭐 신문에 또 뭐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체육회 회장이고 IOC 위원인 이기웅 회장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강릉에 그 유스 올림픽 게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 그 마음이 좀 그렇게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체육계자 53년입니다만은 이 스포츠가 사실 전문인이 해야 되거든요. 전문인. 예. 그래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성적지상주의 필요 없고 뭐 국위선양 필요 없고 뭐 학교 교육 공부 다 하고 하려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완전히 지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만은 또 7월 달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웅 회장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작년 10월 달에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의 정신력을 위해서 해병대 극기 훈련을 나부터 하겠다 그러고도 했는데 유인천 장관이 뭐 구시대 발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해병대 출신이다. 저는 해병대 출신.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이기웅 회장하고는 좀 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해병대를 가져간 것은 네네. 모두의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엘리트 체육이 네.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도 네. 아마 성적이 한 20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문제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학교 체육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학교 체육. 특히 선수들이 이제 그 수업 일수 확대라든지. 예. 뭐 최저 학력제. 예. 우리 그 탁구의 그 신유빈 선수 같은 신유빈 선수. 진학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할 수가 없죠. 가면 그러면 그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런 쪽에서 이 붕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선수가 동시에 또 교체가 되고 네네. 또 어떤 경우는 그 팀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맞아요. 농구가 그 12명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5명이 뛰어야 되는데 뭐 3명. 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같이 하고 네네. 그런 그 어떤 우리의 그 멘탈을 강화하고 네. 이런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병대 훈련을 가자고 한 겁니다. 아이고, 훈련 좋죠. 그 사전에 모집을 했어요. 네네. 본인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네. 52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네. 실제 간 사람은 430명 정도 갔습니다. 이거 자유의사에 맡겼군요. 예, 그래서 이제 2달간 해병대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뭐 피지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력 강화, 팀워크 강화 그렇죠. 이런 걸 중심으로 예. 그 교육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체험을 한 겁니다. 해병대 병영 캠프를 예.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일부 사람들이. 아하, 그러니까 그 참가하겠다는 선수들을 갖다 자유의사 맡겨가지고 같이 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예, 예. 무기명으로 각자 핸드폰으로 했는데 네, 네. 93% 정도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다 좋게 평가를 했어요. 야, 글쎄 그게 중요한데. 예. 근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되지? 나는 그래서 다 같이 간절했더니 그 해병대 그 훈련 체험하는 걸 갖다 자유의사에 맡겨서 갔군요. 아, 이게 왜 홍보가 잘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그 지난 1월 17일에 조선일보에 그 이 대한민국 체육단체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대회 행사 유감 표명 성명서를 광고로 냈단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체육 기자 오랫동안 하면서 야, 이런 것이 있구나 놀랐어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그 체육단체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이제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도 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네네네. 그 자율성과 자치 예.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그 지나친 그 과도한 간섭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체육인들이 네.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불만이 네네. 좀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뭐 25명으로 돼 있던데 저도 보면은 그 왜냐하면 그건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일본이 2011년에 2013년에 그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문부 과학성에 있던 스포츠를 갖다 스포츠로 승격시켰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스포츠가 그 이 부가 돼야 돼. 그래야죠. 지금 엘리트 스포츠가 다 지금 그 망가져가지고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6개 가운데 양궁이 4개고 체조에서 하나밖에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펜싱 이게 잘못. 그것을 그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예. 좀 발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 네. 2017년 초부터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5년간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 업무가 13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 업무를 하나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야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네네. 지금 같은 형태로는 효율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복 투자도 많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네네. 특히 여성 고령화 사회로 이미 우리 사회가 진입이 됐고 네네네. 그런 노인이라든지 생활체육 네.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네. 이 국가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만들자고 주창을 했고 네네. 정부에서 이제 그 전 단계로 네. 정부 조직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 사전적으로 위원회를 해보자 이렇게 된 네. 겁니다. 아, 그래서 정책위원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1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됐던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민간과 관이 동률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민간을 다 뺀 거예요. 글쎄요, 저도 그거 보고, 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네네. 그러면 민간이 9명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은 예. 예, 대한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장, 네. 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글쎄요, 예. 그 중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은 네.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달라. 네네네. 우리가 3배수로 이것을 추천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대 대한체육회 회장님, 네. 상임 고문들로 구성된 네. 원로 회의를 만들겠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천 타천 다 받아서 네. 이사회에서 걸러서 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5배수로 원로에 제청을 하면 네, 네. 원로에서 3배수를 이제 요약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관까지 고쳤어요. 네, 네. 그랬는데 한 명도 거기 안 들어갔고 글쎄. 또 더더군다나 이제 공동위원장은 네, 예. 역대 회장님들로 해달라. 예, 예, 예. 그게 왜냐면 그동안에 위원회를 세계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직전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혁신위원회 예.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했는데 네. 비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네, 네. 정책을 만드는데 혼선을 자꾸 현장과 일으키고 아,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안정적으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역대 회장님들 또는 네. 상임 고문 중에서 이걸 해달라.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체육회장인 저는 빠지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임서까지 미리 제출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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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 합의가 됐고 이거를 협약서를 양해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서로 예, 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예, 예,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았고 참.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볼 때 너무 이 위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네. 체육회는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겠다. 예, 예. 공개 선언을 하게 됐고 또 우리는 바로 이제는 이 위원회가 아닌 네. 정부 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만들겠다. 우리 네. 이제 금융위원회나 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예, 예.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의 정부 기구로서 만드는 예. 법 개정 요구작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예. 우리 체육인들한테 네. 212만 명한테 예. 서명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미. 네, 네,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지난 그 16일에 그 체육인 단합대회, 체육인 대회 때 제가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왔던데, 예, 예. 근데 그거, 228개 시 군부, 예, 예. 17개 시도, 예. 82개 경기 단체, 네, 네. 그 다음에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 체육, 국가대표 지도자 등 모든 체육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체육기자 53년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체육인들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예, 예. 어유 엄청나더라고. 근데 일부에서는 이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를 사는 게 우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의원이 그 장관을 마지막으로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길래 네네. 그렇다면 나는 사임서를 내겠다. 나는 사임서를 미리 낼 테니 네. 정말로 이 전문성을 가진 네.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분으로 우리 역대 회장님들 중에서 해달라. 네네네. 그래야 이것이 체육인들이 그렇지. 신뢰하고 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네. 저는 1년 전에 이미 사임서를 써서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예, 예. 오해가 이제 아마 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 그거는 예. 일부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이기용 회장님 저도 그래요. 이 스포츠는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세계 정부에 걸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놨다 없앴다 만들어 놨다 없앴다 이걸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맞아요. 아이고 이기용 회장 하여튼 자 이러나 저러나 지금 강원 동계 스포츠 올림픽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관중들이 없어가지고 노쇼 때문에 고민을 하던데 이럴 때
이럴 때 그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방탄.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 나름대로들 많은 우리 측근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이제 그 2월 달에는 또 그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7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점에서 이경 회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경 회장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경 회장이 이 IOC 의원이면서 대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 국가 스포츠 지금 정책위원회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이것이 장관급으로 돼 있어요. 이제 국무총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혜리사 전 국회의원이었고 태릉 선수촌의 촌장까지 했고요. 우리나라 탁구가 73년 유고 사라예보에서 금메달 따낼 때 주역 이혜리사 그 전 국회의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가 스포츠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체육단체가 이 성명서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혹시 이기흥 회장이 장관을 노리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임서를 이 위원회 거기에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스포츠는요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다시피 11.6으로 해서 결국은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되잖아요. 남도구 총리. 그분들은 스포츠를 싫어하니까 올림픽도 안 돼. 그 올림픽 망국론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또 새롭게 되면서 올림픽을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자. 그래가지고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거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야 하지 모르는 분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1970년에 그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다가요 우리가 그 경제 사정 때문에 결국은 그 유치를 못하고 반납하면서요 2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 잘 성공했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잘 치렀고요. 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리에 치렀고요. 지금은 네 번째 15살부터 18살 사이에 동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MLB 미국 프로야구에 94년 박찬호 선수가 진출을 한 이래로 28명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다 아다시피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이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1,492억 원의 이제 계약을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럼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가 누구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